어른의 인간관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 말이 안 통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억울하고 한마디 하자니 또 싸움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집에 혼자 와서 속을 끓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새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죠.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꼭 원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느낌. 말하면 할수록 내가 더 틀린 사람이 되는 기분.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한테 꿀리는 게 없거든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가 더 세게 밀어붙이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안 되면 참고 참다가 터지고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맨날 우기는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긴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처음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을 정도로 근데 그 말이 끝나자 평소 같으면 10마디는 더 했을 사람이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은 이겨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더 논리적으로, 더 조리 있게, 끝까지. 근데 그게 오히려 상대를 더 세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재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것. 근데 이걸 쓰는 순간 관계가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혼자 속 끓인 것,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어른의 인간관계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오랜 지인 모임이었는데 한 사람이 또 시작하더군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그냥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던 사람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더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틀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맞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6글자, 그게 전부였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반대로 배웠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한다. 끝까지 이해시켜야 한다. 그게 진심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풀린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10번 중 9번은 상대가 더 세게 버텼고 결국 말이 쌓여서 감정 싸움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내가 더 지쳐 있었죠. 그 사람은 멀쩡한데 왜 그럴까요? 우기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기고 싶은 사람은 설득하면 됩니다. 근데 지기 싫은 사람은 설득할수록 더 다칩니다. 틀렸다고 하는 순간 상대 뇌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는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밀리지 않겠다는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상대한테 출구를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체면을 잃지 않고 대화를 끝낼 수 있는 자리,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싸움의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벽으로 몰린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출구가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 거 아닌가? 평생 참고 살았는데 또 내가 물러서야 하나?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는 건 상대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건 다릅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대화를 닫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 누가 맞았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덜 소모됐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 덜 지칩니다. 맞다, 틀리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요.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기려는 게 아니라 소모되지 않으려는 겁니다. 전화기에 이름이 뜨는 순간 받기도 전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또 저 사람이구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 어디서 끊어야 하나?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받으면 예상대로입니다. 결국은 자기 말이 맞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전화를 받았나 싶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숨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잠깐 멍하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끝까지 다 들어줬을까? 왜 저 말에 또 반응했을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중에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성격이 좀 까다로운 건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됩니다. 상대가 말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오해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할 것 같고, 설명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말을 더 할수록 상대 목소리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내가 먼저 지쳐 있습니다. 이 느낌이 매번 든다면 그 대화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대화에서 더 반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소모됩니다. 내가 열심히 대화를 이어갈수록 상대에게 힘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필요한 게 달라집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반응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주장을 던졌다고 해서 내가 꼭 받아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무례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상태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다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함부로 말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긴 설명보다 상대한테 더 선명한 신호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이나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관계에서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집니다. 이제는 모든 대화를 잘 마무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 그게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 앞에서 상대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태도 하나로 상대가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늘 가볍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도 내고 목소리도 높이고 열심히 설명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다들 편하게 말을 던집니다. 반대로 특별히 센 말을 하지도 않는데 괜히 조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선을 넘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는 항상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를 넘습니다. 말을 끊거나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거나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 머릿속에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한번 굳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허용 범위가 정해진 사람으로 각인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말을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고정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주제가 나오면 같은 반응만 보여줍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에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매번 지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은 받아주고 기분 좋을 때는 허용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를 이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라는 인식이 상대한테 자리를 잡을 때 생깁니다. 그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태도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상대를 바꾸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압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것도요.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아야 할 관계와 정리해야 할 관계는 다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가 오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났다가 헤어진 것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습니다. 앉아있는데도 그 사람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내가 했던 말 하나가 괜히 마음에 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피곤해집니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놓고 무례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가족이니까.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그냥 넘깁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어른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참아온 세월 동안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관계가 망가질 때는 대부분 큰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만날수록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내 기분보다 상대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고 대화가 끝나면 항상 내가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형태만 바뀌고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는 깊은 관계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참고 한 사람은 계속 편해지는 구조.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습니다. 참는 쪽의 기준만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를 판단하려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혼자 숨을 고르게 됩니까? 내가 선을 그었을 때 그 사람이 존중합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를 건드립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조금이라도 달라집니까? 아니면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랫동안 부정이었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정리입니다. 이야기할 주제를 좁히는 것도 정리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는 것도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관계를 선택하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계속 달아간다면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줄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한쪽에 죄책감이 남아서입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먼저 포기한 건 아닐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왜 그 감정이 꼭 사실은 아닌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관계를 조금 멀리 했는데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계속 찜찜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어쩌면 내가 예민했던 건 아닐까? 그토록 힘들었다고 느꼈으면서도 막상 거리를 두고 나니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어른답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마음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관계에서 늘 먼저 이해하고 늘 분위기를 맞추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물러서던 사람일수록 이 감정이 더 강하게 옵니다. 그동안 그 관계를 붙잡아온 게 상대의 노력이 아니라 내 양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마치 약속을 어긴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양심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너무 강했던 사람한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관계에는 오래 굳어진 역할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늘 요구하는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늘 받아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 반복되면 받아주던 사람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은 갈등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맡아왔던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그동안 그 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남는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참 오래 애썼구나. 그 한마디가 스스로한테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다시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오래 안고 있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면 그 관계는 정확히 떠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소모감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죄책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관계로 돌아가서 생기는 소모감은 매번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 차이를 알고 나면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내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대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볼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잠깐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돌아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예전보다 조금 더 거칩니다. 조금만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먼저 맞춰주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더 기울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는 순간 상대한테 이 신호가 전달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온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맞춰준다. 이 인식이 한번 생기면 상대는 더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편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솔직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벗어나 봤던 사람은 다시 들어갔을 때 훨씬 빨리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예민한 건가? 이번엔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나왔을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는 건 관계를 살리려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상대를 다시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익숙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보다 익숙한 역할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그 감정 자체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돌아가면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떠나기 전으로 돌아가거나 대부분은 그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는 않으면서도 관계를 더 망치는 행동을 합니다.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행동인지, 왜 그게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는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괜찮은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오해만 풀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예전 자리를 다시 내어줍니다. 근데 그 순간 상대한테는 이 신호가 전달됩니다. 아직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한다.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맞춰준다. 이 인식이 생기면 상대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편해집니다. 선의로한 행동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갈등을 끝내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정리한 관계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책임을 다시 떠안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이해할 거라는 기대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가 설명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더 길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시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진짜 마지막이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건 착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태도를 같은 거리에서 유지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끝까지 참는 선택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래 계속되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운함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쁨과 기대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아니다 싶어도 그냥 넘기고 할 말이 있어도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참을 줄 안다고 합니다. 이제 철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숙해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쌓이면 신호가 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집니다. 관계에 아무 기대가 없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관계를 정리해도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은 사람은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잃게 됩니다. 끝까지 참아온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애써온 결과입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나를 계속 줄여온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한번 바꿔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목소리를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관계도 의미를 잃습니다. 이 나이에 더 필요한 건 더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남겨두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는 나를 지우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꽤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 참을수록 상대만 더 편해지는 상황,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했던 이유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하나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감당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겁니다. 이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지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만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말 앞에서 다시 작아지는 순간이 오면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는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지켜도 됩니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정리 덕분에 말 한마디가 가벼워지고 곁에 남은 사람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맞춰도 됩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른의 인간관계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